10년 전쯤에 제가 썼던 시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전에 제가 경기도 시형 소래포구가 보이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 가려면 부천, 그러니까 서울의 끄트머리를 지나서 부천과 서울의 경계에서 구로 쪽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서울의 끝 마을이 있는 동네 이름이 궁동입니다. 그 궁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비가 오는 날 들어가서 국수를 먹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저 건너편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쓴 시입니다. 제가 시를 쓸 때도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얼굴로 국수를 말자도 왠지 그 국수를 마는 풍경이 그분도 쓸쓸하고 나도 쓸쓸한 거죠. 비 오는 포장마차 아래서. 저는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은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나 내 지역적 자부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급적 자부심이 아니라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수를 말면서 혼자 국수를 먹으면서 쓸쓸하다면 저기 앉아 계신 분도 그 쓸쓸함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다면 누군가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것. 네, 시에서 사실 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서, 아니면 좀 어떤 소외된 고통받는 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국수를 먹는 모습만 들어있을 뿐이죠. 그리고 거기서 환기되는 저의 질문들이 들어있을 뿐인데, 저는 학생들도 또는 다른 독자들도 그냥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살아가는 어떤 일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그냥 잊지 않았으면, 그것을 늘 상기하고 그것과 무관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상은 사실 없습니다. 독자층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어느 정도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교육을 통해서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 속에서도, 표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다채로움, 다양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제 시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시 중에서도 다행히 그냥 저의 감정 토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던져줄 수 있는 시를 골라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기도 시흥시 포동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요. 그곳에 좋았던 게 창문을 열면 바로 논밭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옛날 염전이 있던 자리였던, 지금은 갈대가 자라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실 거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첫 시집을 2004년에 냈는데요. 그 제목이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에 있는 거의 모든 시들을 그 폐염전을 바라보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 일과가,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잠깐 그만뒀을 텐데 한 1년 동안 거의 매일 일어나면 그 염전, 그래서 지금은 갈대밭이 된 곳을 산책을 하다 돌아오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때 해가 졌을 때 그 바다의 비릿한 짠내와 함께 그 붉은 태양이 갈대를 물들이는 그 풍경, 그래서 그 송뭉치처럼 나와 있는 갈대의 끄트머리들이 붉게 타오르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이 제가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경기도에 대한 인상입니다. 사실 제가 세 번째 시집은 일산에서 주로 썼는데요. 일산이라는 어떤 신도시, 어떤 계획된, 구성된 것들 속에서 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들도 계획되거나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 번째 시집에 어떤 촘촘하고 단단한 어떤 형식들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소재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솟아가는 길 잠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부천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약간 변방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서울이라는 중심을 두고 빙 둘러서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 버스를 타고 통과하는 과정에 이렇게 차창에 계속 부딪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던 게 지금 가장 경기도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어떤 새로움에 대해서 물어보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경험보다 새로운 게 어딨나. 내가 이 순간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맞닥뜨리지 않은 어떤 것인데, 그 인류 역사상 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나의 경험과 이 순간에 충돌하는 순간, 그것보다 저는 새로운 게 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이야기할 때도 늘 어딘가에서 새로운 단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무언가, 그것보다도, 그것은 이 우주에 없었던 거니까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특수하고 개인적인 경험, 그것이 가장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시인들마다 시어를 찾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시마다 다르게 단어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영민하고 천재적이라고 하는 시인들은 어떤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근사한 시들을 바로 쓰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천재 시인들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순전히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무진장 이렇게 싸우고 고통하는 타입인데, 그런데 억지로 뭔가를 찾아내기보다는 저한테 그때 오는 단어에 충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들이 사실 새롭거나 획기적인 단어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단어든 어휘든 그것을 새롭게 발굴하고 낯선 것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익숙한 단어도 나에게 왔을 때 새롭게 나를 흔드는 무언가를 던져주었을 때 그게 조금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이유가 다양성,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양성은 사실은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어떤 난처함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표준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꾸고 있는 꿈,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 세계와 부딪힐 때 끝없이 닳고 부서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